안녕하세요. 김다큐가 읽어주는 사진책 연변으로 간 아이들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인트로하고 지난 시간에 연변으로 간 아이들 첫 번째 책을 진행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잔잔하게 이 책을 좋아해 주셨던 꽤 오래된 책이거든요. 한 20년이 됐죠. 아직도 이 책을 가지고 애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인사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저를 이 유튜브의 세계로 계속 이렇게 푸시해 주신 우리 지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 김다큐 사진관이라는 큰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어느 날 그런 타이틀이 어떻겠냐 볼관자를 써가지고 사진관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조금씩 진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장황하고 뭐 편집도 막 너무 잘하시고 막 시스템도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찬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해서 좀 장비도 갖췄어요. 링라이트 이런 것도 만들고 배경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연변으로 간 아이들 지난주에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진. 제가 이때 당시는 그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에 흑백 필름으로 찍고 그 다음에 뭐 인화했던 것들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연변으로 간 아이들에서 정진국 교수님이 이 서평을 써주셨는데 참 좋은 문구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초상사진은 그 주인공들이 알려지지 않은 종족이거나 순진무구하거나 특이한 상황에 처한 장애를 지닌 인물일 경우에조차도 대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련이다. 비록 표정이 다소 굳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쑥스러움마저도 이미지로 새겨질 자신에 대한 가벼운 겸손의 표현 아니던가. 그런데 카메라를 피하거나 응시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선뜻 내켜하지 않는 인상이 역력하다. 스스로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의문을 품기 어려울 나이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웬일일까? 사진은 종종 그 자체에 대해 캐물을 경우 묵묵부답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사진을 물어볼 경우 예기치도 못한 수다를 늘어놓는다. 사진은 이렇게 저 혼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무언가에 비추어 보아야 비로소 그 모습이 더 잘 드러난다. 이렇게 사진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진 그 자체보다는 현실을 더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삶과 현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묻고 의구심에 찬 시선을 던질 때 사진은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던 투명한 수호천사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는 하니까. 정진국. 네, 이 초상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의미 부여와 어떤 정의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아이들의 초상, 그것이 20세기, 21세기의 이 아이들의 존재,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절판돼서
구할 수는 없는데 중고 서점에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올라오면 저도 좀 구입을 하고 있어요. 예,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 안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앵글을 바꿔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흑백 인화한 거예요. 제가 직접 인화를 한 건데 저는 이 인화하는 거를 굉장히 못했어요. 지금 봐도 인화가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저는 좀 필름 현상하는 것도 꼼꼼하지 못해서 많이 망치고 이제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 나오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저는 빨리 바꿨어요. 자, 이것이 지금 66 카메라, 66 필름 카메라 그 현상에서 밀착이나 한 거예요. 이렇게 밀착이나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진을 쓸지 골라서 그 다음에 크게 프린트를 하죠. 이 사진이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끊어진 다리 너머 보이는 그 북한 쪽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35mm 흑백 그 필름을 밀착이나 한 거죠. 이렇게 쭉 밀착이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표시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사진을 인화할 건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죠. 이것도 거꾸로 됐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만에 이 먼지 쌓인 이것들을 찾느라고 그러고 나니까 또 옛날 사진을 보고 재미있네요. 자, 여기는 산속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떠나고 이런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산속에 모여있는 가족들이 계셔가지고 뵙고 인터뷰하고 이제 이렇게 천막을 짓고 지금 이렇게 천막이 몇 개 보이죠? 이렇게 숨어 사시는 그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예요. 여기도 지금 움막을 지어놓고 있죠. 이제 이 사진은 책에는 안 실어진 그 사진이고, 자, 이 사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길에서 만난 아이들 사진인데요. 책에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시 큰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사진을 찍으니까 밥 수저를 딱 놓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던 그 장면 설명했었죠. 자, 이곳은 한 쉼터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동 작업을 그림 작업을 해서 벽에 이렇게 걸어놔 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때는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안 읽혔지만 미술 심리를 조금 공부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이 큰 태양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자, 이 사진 역시 아이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지금 창문 이 문 사이로는 빛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라는 그런 좀 참담한 감정이 많이 들던 작업이죠. 이 사진 역시 책에는 실려 있지 않은 건데요. 그 이후에 이 아이는 0인데 이 0이에 대한 제가 글을 좀 몇 편을 써요. 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책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영희와의 인연을 계속 제가 이 아이 안부를 묻고 이후에 가서도 이 아이를 찾고 했지만 다시 만나지 못한 그 그리움을 담아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책에 없는 사진이고요. 그 구호물자 앞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노는 장면, 그렇죠? 자, 이 사진 역시 책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책에 관심을 보이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스태프들 같이 이제 돌보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항상 그거를 고민했죠.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이런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 수는 없고 이제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자매 역시 이렇게 뒤에 숨어서 찍은 그런 사진이고, 이것도 이제 이런 인화한 작업들은 이렇게 좀 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프린트가 변색이 되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때가 10월 초쯤 됐을까요? 근데 중국이니까 더 북쪽이니까 굉장히 날씨가 차가웠어요. 이제 찬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민소매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를 만났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희. 자, 이렇게 아이들은 그냥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아까 그 뒷모습 찍힌 소년이에요. 이 신발을 보시면 다 떨어진 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정처 없이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이 사진도 보면 이 아이는 중국 아이예요. 중국 아이고 여기는 아까 영희. 근데 얘가 13살, 얘가 11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해서 이렇게 신장이나 체구가 많이 차이가 났었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들을 쭉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변으로 간 아이들 이 책은 제가 계속 다큐멘터리 사진, 그것도 우리 디아스포라 관련한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때 20대 후반에 제가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느꼈던 그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는 어떻게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카메라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후의 작업들이 또 펼쳐지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중국 동포 관련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포 이야기를 계속 제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변으로 간 아이들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해주시고 의견 나눠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책이. 그죠? 그래서 더 신중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변으로 간 아이들 이렇게 봤고요. 이 뒤에 이 작업들은 아이들 일기하고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같이 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는 여기를 돌보고 계셨던 분, 실무자분, 한국에서 가셨던 분인데 이분의 일기장, 아주 현장감 있고 정말 이 아이들과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잘 표현되어 있어서 같이 실었고, 저도 이제 짧은 후기들, 그래서 우리 지금 남북이 갈라진 이런 상황, 그리고 한쪽은 먹지 못해 이렇게 아이들이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주식에 뭐 인터넷에 스포츠 신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혹시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희망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통일에 관하여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쓴 거네요. 예, 이렇게 연변으로 간 아이들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소개할지 고민해보고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